제가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7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오늘까지 해서 3개월치 실거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넘버원 신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남양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공장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토지를 많이 보시긴 하지만 토지에서 개발이 되면 물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화성시에서 맞는 상품은 공장과 창고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실거래도 얼마 정도 됐는지 이런 상황들 두루두루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남양은 상당히 길게 생겼습니다. 남북으로 상당히 길죠.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면은 마도면과 송산면, 서신면과 가까이 붙어 있고요. 송산 그린시티 제가 말씀드렸었죠. 공룡 모양으로 있는데 이 새솔동 꼬리 부분 여기 바로 아래쪽도 남양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가 들어오는 곳 여기 주변도 다 남양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그었을 때 이 북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화성시청이 있는 남쪽이 대부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화성시청이 있는 거죠. 여기 화성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니까 화성시청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으로 보면은 화성 IC를 끼고 있고요. 제2외곽순환도로에 화성 IC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비봉 8탄 IC도 있고요. 남양이랑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비봉이지만 양로 IC, 백학 IC가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남양시장이 있고요. 구도시가 있고 여기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 뉴타운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 연계가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구도시죠. 구도시 위로 해서 313번 도로 그리고 뒤로 해서 북양리를 지나는 322번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대로변인데요. 318번 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사통팔달로 상당히 교통은 편리합니다. 그리고 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 송산에서 많이 이전을 하셨다. 이쪽에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팔고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여기에 보시면 화성시청역이 있죠.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올 11월 달에 개통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름은 화성시청역인데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화성시청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꽤 멉니다.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고요.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 1km면 더 멀죠. 그래서 혹자는 여기는 화성시청역이 아니고 여기 서부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경찰서역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역 주변으로 해서 서희 스타일스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4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이 역과 화성 IC는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양 뉴타운에서는 멉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긴 하죠. 위치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잡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겠죠. 이제 남양 뉴타운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남양 뉴타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화성시청 여기에 있고 바로 옆으로 일반 상업지가 있고 길 맞은편으로도 상업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상업지가 있고요. 그리고 구도시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도시에도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은 크게 이렇게 세 군데의 상업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제일 잘 되는 곳은 화성시청 옆에 있는 상업지입니다. 여기는 호텔도 있고요. 유흥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여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구조 자체가 아파트가 남쪽과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에 상업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도시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고요. 가운데 공원을 끼고 주변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긴 하지만 주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상가는 건물 한 동에 두세 칸이 있지만 위에 주거시설이
8세대, 10세대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길가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차가 너무 많죠. 상업지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거주하시는 곳이 제일 좋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성시청역이 여기에 생겼기 때문에 서희스타일스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서희스타일스는 상업지랑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여기 보면은 현대자동차 기숙사 옆에 보면 양우 내안에 여기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랑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편하긴 한데 또 지하철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양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일 아래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속시설이 있고요. 사실 이 남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공화국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만큼 남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직원분들, 연구원분들한테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물론 주변에 이런 공장 부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상권을 움직이는 분들은 이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지인데요, 여기 차 엄청 많잖아요. 주로 현대자동차에서 회식을 하는 곳인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고 어떤 날에는 가보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분한테 물어보니까 현대에서 회식할 때마다 여기 상업지가 꽉꽉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은 현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현대 아파트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9옥 기숙사, 옛날 기숙사입니다. 옛날 기숙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대자동차 2단지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도 현대자동차 새로운 기숙사. 여기 기숙사를 운영하다가 부족해서 여기 새로 지은 거죠.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양우내안의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남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영상 오른쪽 위에, 저 위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남양 도시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공장이 있는 부분, 남양에서 공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 북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란색 일반 주거지역은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는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보시면 남양 오른쪽이죠. 남양은 북양리, 이쪽에 비봉면 양놀이하고 겹쳐지는 부분, 여기가 북양산업단지도 있고 공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양이 그나마 북쪽이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북쪽, 화성시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양리를 많이 찾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가 가까이 두 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곳이 신남리 쪽이죠. 신남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IC가 있고 화성시청역도 개통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편이기 때문에 신축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마도 산업단지랑도 가까워서 연계도 잘 되고요. 그래서 신남리 지역을 많이 찾고요. 살초리는 거의 공장이 많이는 없고요. 그리고 안성리의 서쪽 일부 있고 장덕리의 북쪽과 남쪽 주변에 있는데, 사실 장덕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석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찾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토지를 보고 있는데 왜 공장을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구매를 하셔서 토지 상태에서 바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파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는 이 토지에다가 그만한 가치의 값을 지불하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데, 화성시에서 가장 잘 먹히고 가장 회전이 빠른 거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을 설명드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얼마에 거래가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7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오늘까지 해서 3개월치 실거래 금액입니다. 사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인데 회색은 계약했다가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제된 걸 빼면 3개월 동안 총 5건이 거래가 되었다. 별로 거래가 안 됐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공장을 원래는 이전할 계획이었다가 임대로 계신 분들, 계약을 연장해서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 땅을 수용이 되거나 보상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연기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되진 않았다. 화면을 보면은 무송리 2건, 안성리 2건, 온성리 1건이 거래가 되었고, 보통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값을 토지에 대한 평당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면적이 1100평, 280평, 370평, 620평, 469평이고 오른쪽에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가 있고 평당가가 있는데 평당 토지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공장이 예를 들어서 27억이면 토지로 나눠서 여기는 평당 25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당 250만 원, 340만 원, 210만 원, 240만 원, 43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430만 원이라고 거래가 된 게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공장은 기계랑 설비 시설 다 포함해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축 공장 기준이 거의 평당 400만 원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설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거래된 게 보면은 200만 원대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200만 원대면은 안 판다고 하시거든요. 매도하시는 분과 매수하시는 분들 간극이 너무 큽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토지 가격 올랐죠, 공사비도 올랐죠, 어느 정도 나도 마진도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대로 거래를 안 하시려고 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거품이 끼지 않았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내려오시는 분들은 자기 공장보다 더 크게 땅을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내가 보상받은 금액이 100평에 10억을 보상을 받았으면 면적을 넓혀서 뭐 300평에 10억, 400평에 10억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또 싼 거를 찾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간극이 크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좁혀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고 LH도 돈이 없다 보니까 화성시 북쪽에 위치한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들은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올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간극은 좁혀져서 만나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 우위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알아보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시기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세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경기는 정부에서도 부양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일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인 분들께서는 화성시 전 지역 토지하고 공장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같은 경우에는 송산 그린시티가 생기면서 수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측 산업단지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남측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송산 그린시티에만 거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남양에서도 거주하시면서 같이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남양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